일단 1032번. 자, 화살을 한 번 쏘아서 2가 적힌 부분을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관역은 벗어나진 않을 거고 경계선에 꽂히지도 않을 거래. 그러면 요거는 넓이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살이 맞을 수 있는 건 전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렇지? 이 전체의 넓이 분해. 그렇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넓이는 여기지, 여기. 네.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몇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요 한 칸을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요만큼은 3이 되겠고, 네. 그렇지? 뭐 요만큼은 2가 되겠고, 다시 요 한 칸은 1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오겠지? 자, 그러면 전체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9파이가 되겠고, 그렇지? 네. 파이아 제곱이니까.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빼면 되지. 네. 그렇지? 반지름이 2인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 1인 넓이는 파이가 되는 거니까 3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확률은 9파이분의 3파이다. 이렇게 적히면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면 되나? 그렇지? 넓이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거 42번 가볼까? 자, 형우와 연주가 같은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릴 때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기가 조금 어렵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질게. 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형우를 생각해보자. 자, 형우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지. 자, 형우가 내리는 경우의 수는 2층에서 내리거나 3층에서 내리거나 4층에서 내리거나 5층에서 내리거나 6층에서 내리거나 7층에서 내리거나 8층에서 내리거나, 그치?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형우가 내리는 경우는 7가지. 자, 그 다음 연주도 생각해볼까? 연주도 똑같겠지. 네. 뭐 2에서 8층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얘도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7에 49다. 49분의 이렇게 돼 있죠, 확률. 자, 그 다음 것만 생각해 볼게.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두 개가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리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지.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형우가 내릴 수 있는 곳은 7군데가 되는 건데, 연주가 내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 거야? 6. 그렇지, 6군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면 되니까 4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7분의 6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44번 볼까?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0개의 공이 있대. 자,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뽑아서 나온 수를 70으로 나눌 걸 때 그 수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 2학년 1학기 과정 안 배웠지? 네. 초반부를 안 배워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안 배웠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 과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아예.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자, 뭐 이런 거야. 뭐야? 그냥 이 문제를 딱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따지면, 유한소수라는 게 뭐냐면 끝이 있는 소수. 네. 뭐 0.1, 0.2, 뭐 이런 게 유한소수. 네.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거. 이건 알지? 네. 끝이 없는 거. 0.5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게지. 그러면 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치? 어떤 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어, 그치?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유한소수가 되고 싶으면 이 숫자가 뭐 10분의 몇 이렇게 생겼거나 100분의 몇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1000분의 몇 뭐 이러한 형태로 생긴 얘들이 유한소수거든. 네. 그렇지? 자, 근데 10분의 몇이라는 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지. 분모를 봤을 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네.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얘네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분의 1 이런 얘들은 그렇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밑에 3이 있잖아. 네. 그럼 얘 유한소수가 아닌데 무한소수가 돼. 이해되지?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25분의 1 이런 얘가 있다고 쳐보자. 그렇지? 근데 25는 5의 제곱이잖아. 네. 얘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의 제곱을 이렇게 곱하면은 100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되는 거지.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돼. 이거 이외의 게 있으면은 유한소수가 안 돼. 무한소수가 돼.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알면 이제 풀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70으로 나누는 수니까 그러면 70분의 몇 이렇게 생긴 얘라는 거거든. 네. 근데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대. 그치? 근데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거든. 네.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되면 어떻게 돼? 7이 없어져야 되지. 네. 7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이 수가 누구다? 7의 배수. 7의 배수다. 됐지? 네. 그러면 유한소수가 될 확률이 여기에 7의 배수가 들어갈 확률인 거야. 네. 그렇지?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0까지지? 1부터 40까지 공이 있으니까. 근데 7의 배수가 5개 있지. 네. 거기에. 그래서 이게 유한소수가 될 확률이야. 네. 그러면 유한소수가 안 될 확률은 1에서 1을 뺀 거겠지. 네. 그래서 답이 8분의 7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됐지? 그러면 우리 진도 가자. 자, 이렇게.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어디서 했어? 경우의 수랑 똑같이 지금. 네. 경우의 수도 A 또는 B 이거 했었잖아. 자, 확률에서 똑같다는 거야. 자, 볼게. 우리 두 개의 사건이 A, B가 있는데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줄 거야. 그러면은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하는 거였었잖아. 네. 그렇지? 확률도 마찬가지다. 두 개를 더하는 게 된다. 그렇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겠다면 그러면 얘는 P 더하기 Q가 된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던질 건데 숫자 줄여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네. 됐지?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짝수로 가면 안 되는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 B를 1 이하의 눈이 나온다라고 적을게. 그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간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6분의 2가 되는 거지. 네. 얘가 6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6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지?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똑같아. 자, 이 확률을 구한다라는 건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렇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지. 네. 근데 이거에 지금 경우의 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랑 1인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2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전체분의 2 더하기 전체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네. 결국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고 이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지. 네. 그래서 그냥 더하기가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지?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두 개를 곱하는 거였었잖아. 네. 경우의 수를. 그러면 확률도 두 개를 곱하는 얘가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리고 연속해서 뽑는 경우와 도형에서의 확률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통해서 자 1번 볼게. 근데 오히려 확률이 계산이 더 쉬울 수도 있어 경우의 수가 막상 해보면. 자 볼게. 자 흰 구슬이 5개 있고, 자 검은 구슬이 7개 있고, 빨간 구슬이 8개 있다. 한 개의 구슬 꺼낼 때 우리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흰 구슬이 나올 확률과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지. 자 그럼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20개 중에서 5개니까 그치? 20분의 5가 될 거고, 검은 구슬은 20개 중에 7개지? 네. 그치? 그래서 답은 20분의 12가 될 거고, 약분만 하면 되겠네.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지? 이렇게 되면 끝난다. 간단하지? 자 1번, 2번, 3번까지 있네. 자, 한번 풀어볼게. 자 2번 볼게.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자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자 B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이 확률을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니까 A 주사위가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에다가, 그치? B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A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주의. 전체 경우의 수가 36까지가 아니야. 여기서는 A만 보는 거야. 알았지? B를 무시하고 A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2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의 배수는 3개니까 3 이렇게 되겠지? 자 B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6분의 4가 되겠지?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만약에 너가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풀겠다고 하면은, 자 A랑 B를 이번에 그냥 같이 봐야 돼. 둘 다 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까지가 나오겠지? 이 상황에서 A는 2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가지의 종류가 있을 거고, B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4가지 종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2가지구나. 12분의 36이나. 그래서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얘가 훨씬 편해. 이거보다는. 그치? 각각 확률 구해서 곱하는 게 더 편하다. 확률을 한 방에 보는 거보다.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익혀두자가 되는 거야. 그치?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각각 상황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A 따로 B 따로 구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를 36으로 가면 안 된다. 그치? 자 4번, 5번, 6번 한번 해볼게. A 주머니에는 지금 빨간 공이 3개, 흰 공이 5개 들어있다. 이 상황이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공이 4개, B 주머니에는 빨간 공이 4개, 흰 공이 2개가 들어있다. 이 상황이지. 자,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 공을 꺼낼 거야. 그랬을 때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일단 커다랗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두 공이 모두가 다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공이 모두가 다 흰색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겠다. 두 공이 모두 빨간색이다. 두 공이 빨간색. 이 경우 나올 거고. 두 번째, 자, 두 공이 흰색이다.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지. 두 공이 모두 빨간색인 상황과 두 공이 모두 흰색인 상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두 개의 확률을 일단 더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공이 모두 빨간색이 나올 경우를 구해보자. 자 A에서 빨간색이 나오려면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지. 여기서는
6분의 4가 되겠지? 6분의 4니까 3분의 2지? 3분의 2가 될 거고. 자, 여기서 빨간색이 나온다는 상황과 여기서 빨간색이 나온다는 상황은 둘 다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이 된다. 여기 넣을까? 둘 다 흰 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건 흰 공이 8분의 5의 확률로 나올 거고, 네. 두 번째 건 흰 공이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24분의 5가 나오겠다.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는 거네. 그래서 24분의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네. 자, 7번 해볼게.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자, 흰색은 10개의 돌이 있고, 자, 검은색은 6개가 있다. 이 상황에서 자, 연속해서 두 개를 꽂을 건데 모두 다 검은 돌일 확률을 구하래. 그치? 자, 첫 번째에도 그러면 검은 돌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에도 검은색 돌이 나와야 될 거야. 자, 1번 경우부터 보자. 다시 넣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처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10분의 6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검은 공이 나왔는데 그 검은 공을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러면 그대로 흰 공은 10개, 검은 공은 6개 유지되는 거지. 뭐 이게 10이면 16이지. 됐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6분의 6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83이고 여기도 83이니까 88에 64분의 33은 9 이렇게 되면 끝인 거지. 자, 근데 이번엔 다시 넣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6으로 동일할 건데 네. 우리가 넣지 않을 거니까 검은 공이 한 개가 줄어들면 되지. 그러면 여기 확률이 15분의 5로 되겠네. 두 개 곱하면 답이겠지? 네. 83, 31. 여기는 8분의 1이 된다. 그치? 문제 없지? 자, 8번 해볼게. 자, 보자. 명중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3분의 2인 A, B 두 사람이 있대. 자, 보자. A랑 B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내가 맞추고 못 맞출 건데 맞출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래. 그러면 못 맞출 확률은 당연히 1에서 1을 빼면 되지. 그치?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될 거야. 이 상황일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관역에다가 화살을 쏠 거다. 자,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자, A랑 B가 있을 때 상황이 둘 다 맞추는 경우, 얘는 맞추는데 얘는 못 맞추는 경우, 얘는 못 맞추는데 얘는 맞추는 경우, 얘는 둘 다 못 맞추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거거든.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춘다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1에서 얘를 빼는 게 훨씬 편하다 되는 거지. 네. 맞지? 그래서 답은 1에서 뺄 거야. 이 경우를. 둘 다 못 맞출 거면 A 못 맞출 거니까 2분의 1, B 못 맞출 거야 3분의 1이지.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네. 둘 다 못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된다. 됐지?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도 적어두면 전체에서 그거의 반대편을 뺀다 했었잖아. 네. 확률도 똑같아. 전체에서 1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1이지. 1에서 반대편의 확률을 빼준다. 네. 됐지? 자, 그러면 9번, 10번 해볼게. 자, 넓이로 가는 거다. 이게 자, 10등분 돼 있다라는 건 얘네들의 넓이가 일단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소리야. 네. 그렇지? 자, 마침 부분에 적힌 게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돼 있어.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결국은 그냥 1, 2, 3, 4, 5, 6, 7, 8, 90이 맞을 확률이 전부 다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총 10개 중에서 3개가 있으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고 8의 배수는 10개 중에서 1개가 있으니까 10분의 1이 되겠지? 두 개는 동시에가 아니니까 더해주면 되지. 네. 또는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10분의 4가 된다. 5분의 2겠네. 이렇게 되면 마무리지.